안녕하세요. 이기십시오 사회자 민재용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2명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서 법조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십시오 주인장 신동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원래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서 언론고시라고 하죠. 그런 시험을 거쳐서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방송 PD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PD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서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지금은 변호사로서 큰 로펌도 이제 경영하시잖아요. 대단한 이력이시네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사회자로서 너무 부러운데요. 자, 지금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조인이 되신 지 오래되셨다는 얘기인데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변천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좀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말에 서구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서 근대법에 관한 인식이 조선사회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에 가보개혁이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한국 사회에 변호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조선 총독부는 사법체계를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의 탄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사법체계는 1950년 고등고시라는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1963년 사법시험으로 행정고시와 따로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예비 법조인의 자격을 얻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역시 법률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한국 법률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로스쿨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아시다시피 그건 아니고요.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가 같이 병행이 되기 시작했죠. 로스쿨, 정식 명칭은 법학 전문 대학원이고 3년간의 수업을 받습니다. 로스쿨은 2009년에 시작되었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 로스쿨은 2009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은 사법고시, 로스쿨 제도 두 제도가 같이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법조인 배출의 역사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로스쿨의 현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로스쿨은 전국에 25개 대학이 인가를 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매년의 모집 인원은 2,000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4개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 중이죠. 비수도권에는 11개 대학의 로스쿨이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수업을 받고 졸업을 하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매년 변호사를 1,500명을 뽑게 되니까 로스쿨 전체 정원 2,000명과는 500명의 갭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로스쿨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3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 LEET. 두 번째, 학사교육 평점 평균 GPA. 세 번째, 토익, 토플, 탭스 등 공인 영어 성적입니다.
LET는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인데요. 세 가지 준비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언어 이해 영역의 30문항, 추리 논증 영역의 40문항, 논술 영역의 서술형 2문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A는 Grade Point Average의 약자입니다.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평균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 공인 성적은 모두 아시겠고요. LET, RET와 영어 성적은 대학 입시의 수능 시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GPA는 내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죠? 법학 전문 대학원이니 당연히 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세분해서 보면 첫 번째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상법, 행정법, 전문법 등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 변호사, 판사, 검사의 실무를 배웁니다. 민사재판 실무, 형사재판 실무, 검찰 실무, 민사 변호 실무, 형사 변호 실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 실무와 검찰 실무 과목은 전국 공통으로 같은 날에 같은 내용의 기말고사를 치르죠. 전국 석차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이런 과목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텐데요. 검사, 판사, 변호사는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예전 사법시험 때의 시절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 공무원으로서 2년 동안 연수를 마친 뒤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사법고시의 성적과 연수원의 성적의 합산이었죠. 매년 판사와 검사의 임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 로스쿨의 학습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대체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경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변호사부터 말씀드리면 매년 1월에 로스쿨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500등 안에 들어가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개업을 하든 로펌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 기업의 인하우스 로이어가 되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로스쿨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검사시험에 또 응시하여 선발이 됩니다. 세 번째, 판사는 또 다른데요. 로스쿨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까지는 그 경로가 같고 검사처럼 시험을 통해서 바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 2026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쌓아야 판사로서의 임용이 가능합니다. 내용 너무 쉽게 알려주셔서 변호사님 이번에도 한번 감탄을 했고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경로가 이렇게 모두 다르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저도 꼭 아이들과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보셨을 때 변호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에피소드도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사법시험이든 그 로스쿨이든 이제 공부하는 게 법인데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간단히 나눠볼 수 있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이런 부분들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암기도 쉬워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절차법은 소송을 하는 절차를 나타내주는 법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절차 부분에 어떤 핵심 용어나 단어들의 암기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법의 성격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문학적 지식이나 또는 평소에 많은 책을 읽고 했다라면 실체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라서 로스쿨이 있는 학교에는 법학과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이 만들어짐으로써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법학 전공자들도 사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로스쿨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 생활에서 많은 인문학적 또는 사회학적 그리고 역사 교양을 쌓는다면 실체적인 법 공부에 있어서 더 빠른 이해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부 기간이 길어야 한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정리 노트를 잘 만들고 기간을 뭐 1987654321 이렇게 정해서 한 회독을 하고 다시 줄여서 또 한 회독을 하고 그래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과목을 1회독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나오는 변호사가 한 해에 뭐 1,500명 이상이라고 하면 동종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할 텐데 약간 속된 말로 너무 치열해서 경기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대가 제일 인기가 높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의사 선생님의 노동 공급이 더 적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급여나 대우적인 측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사회적 존경을 받죠.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근데 예전에는 사법고시가 되기는 힘들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법조인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사법고시가 돼서 변호사로 나올 때는 전국의 변호사가 10,000명이 되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전체 전국의 변호사가 아마 3-4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당연히 많아지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좋은 측면도 있고 대신에 이제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업계에서 힘든 부분 그리고 너무 많아져서 포화 상태인 부분 변호사 업무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측면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법조인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내용으로 알차게 또 내지는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변호사님 옛날 사람이시죠? 사법고시로 패스하신 분이니까 로스쿨이 아니시라. 자, 얼굴은 동안인데 시험은 사법고시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내용 되셨나요? 내용이 어렵다면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사법고시 변호사님 같이 인사하시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